지난 9부, 10부, 11부에서는 변비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12부, 13부 영상은 대장 개실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개실증은 대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면서 약해진 장벽에서 꽈리 모양의 주머니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개실증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65세 이상은 절반 이상, 50세 이상은 약 40%, 40세 이상은 약 30% 정도 개실증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섬유질이 부족해 상습적으로 변비가 유발되면 개실증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섬유질이 부족하거나 적생육 섭취가 많은 국가에서 흔히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와, 정말 놀랍습니다. 항상 모든 병이 섬유질 부족과 적생육 때문이라는 게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뭔가 하나 빠졌죠? 그렇습니다. 운동 부족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이게 빠지면 섭섭하죠? 서울대학병원에서도 섬유질 부족이 원인이라고 하고 AI도 섬유질 부족과 변비로 인한 배변 시 힘주기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11부 영상에서 만성 변비 환자와 정상 대조군을 비교했을 때 섬유질 섭취량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만성 변비 환자들도 변비 없는 정상인 걸 비교했을 때 비슷한 섬유질 섭취량을 보였습니다. 즉 서울대학병원이나 인공지능이나 다들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그냥 신앙입니다. 설마 서울대병원이라고 AI라고 다 믿는 건 아니시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TV만 바보 상자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 배변 시 힘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이섬유 일부 영상의 초급모피 기억나시죠? 이분들은 왜 힘을 주고 있습니까?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까? 섬유질 많이 먹으면 변이 더 부드러워지고 변비가 사라진다고 했는데 왜 이분들은 똥구멍 찢어지게 힘을 주고 있는 겁니까? 이러면 대장의 압력이 높아져서 개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 임상 실험에서는 섬유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초급모피 시절처럼 배변 시 힘주기 역시 크게 증가했고 섬유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변비 증상 역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들은 특발성 변비와 관련 증상은 섬유질 섭취를 중단하거나 줄이면 효과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섬유질 섭취를 늘리면 과연 개실증 환자에게 도움이 될까요? 미국 연구팀은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은 무증상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는데요. 식이섬유 과다 섭취는 대장 개실증 발생을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식이섬유 섭취량이 많은 쪽에서 개실증 유병률이 30% 더 높았고 이 연관성은 용량 반응 관계를 보였습니다. 즉 섬유질 섭취량이 많을수록 개실 개수도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총섬유질, 곡물섬유질, 수용성 및 불용성 섬유질 섭취량 모두 대장 개실증 위험을 높이는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즉 고섬유질 식단은 무증상 개실증을 막아주는 보호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개실증 환자에게 섬유질 섭취를 강요하는 겁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이 연구에서는 또 하나 상당히 놀라운 내용이 있는데요. 주당 배변 횟수가 1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개실증 위험이 70% 더 높았고 배변 횟수가 많아질수록 개실증 위험 역시 더 높았습니다.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죠. 조금 더 읽어보면 많은 의사와 환자들은 고섬유질 식단과 잦은 배변이 개실증 발생을 예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연관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고섬유질 식단과 더 잦은 배변은 개실증 감소보다는 증가와 연관되었고 지방, 적생육, 신체 활동에는 연관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들 적생육 섭취와 운동 부족은 개실증 발생의 요인이라고 떠들어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근거 없는 믿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식이섬유 종교라고 불러야 합니다. 연구진들은 개실증 위험 요인 및 환자 식단 권장 사항에 대한 기존 가설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이섬유 종교의 집단 망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의학계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죠? 여러분들만 아시면 됩니다. 다른 연구를 읽어보면 실제로 서구권에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실증 및 개실질환 합병증 발생률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고섬유질 식단으로 인해 대장에서 가스가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식이섬유 섭취는 대장 가스 발생을 크게 증가시켰죠. 지난 식이섬유 6부 영상에서 가스 유발식, 즉 고포도맵 식단을 말씀드렸는데 콩과 현미나 귀리 같은 통곡물, 그리고 채소, 과일이 대표적인 가스 유발 음식입니다. 이런 음식을 주로 먹으면 대장에 가스가 많이 늘어나서 풍선처럼 대장이 팽창하겠죠. 그러다가 약해진 대장의 장벽에서 개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채널에도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해 주신 분들이 많으셨는데요. 현미밥 먹으면 소화 안 된다고 하니 주변에서 꼭꼭 씹어 먹으면 된다고, 그렇게 먹어도 가스 차고 소화 안 되고. 맞습니다. 꼭꼭 씹는다고 식이섬유가 어디 갑니까? 소화를 방해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억제제와 항영양소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잡곡 현미로 먹다가 복부 팽창되어 요즘은 고기, 버터, 계란 먹습니다. 속이 정말 편하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하시네요. 이분은 2년 전에 다이어트로 기리와 현미를 먹었는데 속이 너무 불편했고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심지어 가스가 너무 차고 대변도 시원찮게 나오고, 또 이분은 귀리가 들어간 밥을 먹으면 뱃속에 가스만 차고 정말 힘들었는데 그게 나랑 맞지 않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하시네요. 이런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이런 건 사실 상식이죠. 변비 증상 오면 식이섬유 먹어라. 오히려 가스 유발, 잡곡밥의 함정, 소화기 질환이 있다면 차라리 흰 쌀밥으로. 잡곡밥은 포도맵을 다량 함유해서 소화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슈퍼푸드 오트밀 먹을 때마다 속이 불편하다면 이런 건 그냥 상식이죠. 이런 상식도 없이 의사들이 장 건강을 위해서 식이섬유 먹어라, 현미 귀리를 먹어라. 지금 본인들이 대중들의 장 건강을 망치고 있는 장본인들이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식이섬유 풍부한 가스 유발식을 하면 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하고 복부 팽만감과 복부 팽창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스 유발식이죠. 우리 대장은 풍선이 아닙니다. 가스 너무 발생시키면서 팽창시키지 마세요. 란센 연구에서 가스 정체는 대장 개실 질환의 발생 및 진행의 주요 원인이다. 이 가설은 개실 환자가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개실 환자분들은 가스 유발식 피해야 합니다. 섬유질 중단하거나 확 줄이셔야 합니다. 지난 식이섬유 5부 영상에서 식사 때나 간식으로 채소를 즐겨 먹는 여성분에서 엑스레이에 장에 가스가 엄청나게 차 있었고 변도 많이 차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섬유질이 아주 풍부한 가스 유발식을 하고 있으니까 대변 양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대장 내부 압력이 감소할까요? 아니면 증가할까요? 자, 대장 내부에 가스가 차면 마치 풍선 불듯이 대장 내부 압력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대변 양도 늘어나니까 대장 내부 압력은 더 증가하겠죠? 그러면 개실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건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시지만 의사들은 보통 이해를 못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는 분도 있어요. 참 이상한 일이죠. 이 연구진들은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합니다. 고섬유질 식단은 논리적 모순이 있다. 개실증에 섬유질을 권하는 의사들의 말은 정말 모순의 극치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내강 직경이 커질수록 압력이 증가하고 유체 속도가 감소하는 베르누이 원리를 말하는데, 이 원리에 따르면 확장된 부위 압력은 당연히 증가하고 속도는 당연히 느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배변 시 힘주기 현상도 증가하겠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섬유질 섭취량이 많아질수록 배변 시 힘주기 역시 크게 증가했었죠. 가스가 증가해서 대장이 풍선처럼 팽창하면서 배변 시 더 많은 힘을 줘야 한다면 식이섬유 풍부한 가스 유발식, 대변 생성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맞아요, 선생님들? 대장에 가스가 늘어나면 대장 운동 기능은 더 떨어집니다. 이러면 가스 유발식이 정말 변비에 더 좋겠어요? 요약하면 식이섬유를 먹으면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가스가 주로 생성되는데요. 메탄가스 역시 장 운동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메탄가스 증가는 변비형, 과민성 장증후군과 변비 증상의 심각성과 연관됩니다. 이게 변비에 좋겠습니까? 실제로 메탄 수치를 측정한 연구가 있는데요. 개실증 빈도를 보면 메탄 생성자가 비생성자보다 개실증 빈도가 훨씬 높죠. 메탄 수치 역시 개실증 없는 사람보다 개실증 환자에서 훨씬 더 높았습니다. 게다가 메탄 수치가 증가할수록 개실증 빈도 역시 정비례해서 증가했습니다. 즉, 저섬유질 육식 기반 식단은 대장 내 압력을 크게 떨어뜨리지만 고섬유질 식물 기반 식단은 대장 내 압력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큰 변을 만들어서 작은 구멍으로 밀어내는 것은 대장 내 압력을 더욱더 증가시킬 겁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 연구를 읽어보면 개실질환 치료에 있어 고섬유질 식단의 효과에 대한 높은 수준의 근거는 없으며 대부분의 권고는 일관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근거에 기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여전히 고섬유질 식단을 권장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비과학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학적 정보를 대중들에게 확실한 증거 없이 일관되지 않은 낮은 수준의 근거에 기반하여 잘못된 정보를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나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요 의료기관에서는
여전히 계실증 예방을 위해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과 과일, 채소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50세 이상은 계실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장 건강을 위해서 저는 가급적 저섬유소 식단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 의사들은 섬유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성역으로 추앙하면서 섬유질 섭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문을 제기할 수 없는 과학은 선동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과학에 성역은 없습니다. 섬유질은 성역이 아니며 올바른 과학자들은 섬유질의 잘못된 가설에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선동이 아닌 진정한 과학입니다. 그러면 13부에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